안녕하세요. 깔로아 교육의 조진희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깔로아가 추천하는 공부방 환경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공부방 꾸밀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책상이나 의자에 대한 선택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환경을 먼저 점검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책상 선택할 때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 꾸미기, 지금 현재 초등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부모님이라면 지금 엄청 검색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11월이고 12월, 1월, 2월 학교 가기 전에 아이 책상 사야 되나요? 아이 공부방 있어야 하나요? 이것부터가 가장 의문일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그래도 정리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걸 정리해야 될까요? 유아 때 쓰던 장난감, 학용품, 그리고 유아 때 쓰던 가구, 책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새로 입학하는 경우 말고요. 새 학기를 맞이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차피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매년 이제 학년이 바뀌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점점 성장을 합니다. 키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적절하게 맞게끔 공부방 환경을 꾸며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초등 고학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초등 저학년에 적합한 그런 공부방 환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되, 초등 고학년들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이의 공부방이 있는 것이 좋을까? 나쁠까?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방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근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거실 공부에 대한 것들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거실 공부가 맞는 스타일의 집안 환경이 있고요. 방에서 공부해야 되는 스타일이 맞는 가정 환경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외동인 경우에는요, 사실 공부방을 조금 늦게 만들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많으시거나 또는 터울이 많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요, 그때는 따로 공부방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는 자기 방을 갖고 싶어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공부방하고요. 놀이방 같은 것을 좀 분리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실에 책이 굉장히 많고 장난감도 많은데 공부까지 거실에서 다 하게 돼버리면 모든 생활을 다 거실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이가 집중도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칫 산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방으로 옮겨서 좀 조용하게, 그쵸? 그런 분위기와 그 다음에 책상에 앉아서 옆에 부모님과 함께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다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뭐가 정답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두 환경을 다 갖고 있습니다. 거실에 책상이 큰 게 또 있고요. 그리고 아이 공부방도 있어요. 그리고 침실방을 따로 분리해 주었고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공부방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거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거실에서 많이 하는 편이고요. 혼자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공부할 때에는 보통은 아이 방에서 혼자 하도록 지도를 하는 편이에요. 그냥 이런 점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저는 공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공기는 뭐냐면요. 그 방의 분위기, 방 문을 열었을 때, 이 방은 굉장히 좋은 방이야. 내 방이야. 우리 집에서 나한테 가장 편안한 환경이야. 이런 마음을 좀 심어 주셔야 되거든요. 자칫 방이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너무 짐이 많아서 어수선하다면 아이가 그 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이가 그 방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가 그 방을 좋아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부모님이 처음에는 그 방에서 함께 머무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방 안에서 아이하고 함께 뭐 보드게임도 해본다든지 좀 즐거운 그런 활동 시간도 그 방에서 보내다 보면요. 혼자 공부할 때 이 방이 그렇게 어색하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방의 그 벽지를 이제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딸이니까 핑크로 할까요? 저는 아들이니까 파랑으로 할까요? 이런 고정관념은 없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아이들에게요, 집중도를 높여줄 수 있는 컬러들이 있죠. 약간 파란 계열, 초록 계열, 민트 계열, 이런 계열이 될 것 같아요. 벽지를 선택하실 때에는 뭐 핑크도 예쁘긴 하지만 이런 푸른 계열의 어떤 파스텔 계열로 아이에게 피로도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색감으로 벽지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보리나 하얀색 벽지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책상 쪽에 어떤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에는 푸른 계열, 이런 계열로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아이의 시선을 확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책상의 배치가 되게 중요해요. 책상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방문을 이렇게 아이가 등지고 앉아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뒤에 방문이 있으면요, 아이들이 조금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은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뒤에서 만약에 누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자꾸 누가 왔지? 누가 왔지? 하면서 자꾸 이렇게 뒤를 자꾸 돌아보게 되거든요. 방문은 뭐 옆쪽에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앞에 있는 쪽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집중도나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책상 유리. 요즘은요, 책상 유리를 잘 깔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원목으로 된 책상을 많이 선택하실 텐데요. 원목에 그 주는 그런 질감, 느낌이 좀 따뜻하죠. 그런 것이 아이들에게도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뭔가를 깔고 싶으시다면 유리보다는 투명 시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명 시트를 깔아주셔도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투명 시트는요, 저도 많이 써봤지만 연필에 되게 취약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연필 쓰다 보면 이렇게 번지고 이렇게 지우개 가루 날리고 뭐 그렇잖아요. 그럼 그 시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지저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도 사실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트도 또 지저분해지면 또 갈아줘야 되니까 이거는 선택사항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은 시트를 다 뺐고 그냥 책상 위에서 그냥 바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책상은요, 아이들이 뭐 연필이나 뭐 볼펜 같은 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웬만해서는 매직 블럭으로 좀 잘 지워지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트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유리를 왜 깔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유리가요, 어때요? 차가워요. 여름에는 찬 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겨울에는요,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 찬 유리가요, 이 손목에 닿으면서 뭔가 이렇게 차가운 느낌이 좀 예민한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인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차갑지? 뭔가 이렇게 신경을 쓸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상에는요, 반드시 짝꿍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의자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조명이에요.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조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시력 보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절대로 공부할 때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 시력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조명을 가급적이면 좀 밝은 것으로, 예, 웬만하면 저렴한 것보다는요, 조금 가격이 있더라도 오래 쓸 수 있고 아이들 눈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조명을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 조명이요, 굉장히 똑똑하죠. 그 켈빈이라 그러죠. 뭐 언어 영역을 할 때에는 약간 따뜻한 그런 느낌의 조명이 나오고요. 뭐 수리 영역을 할 때에는 푸른빛 조명이 나오기도 하죠. 이런 것처럼 어느 영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도가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조명들도 요즘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보통 책장을 살 때 어떻죠? 책장을 보통 우리가 책상 바로 옆에 배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책상 바로 옆에 배치한 책장은요, 아이가 평소에 잘 봤으면 하는 책을 꽂아두는 곳이 아닙니다. 책상과 세트인 바로 그 옆에 있는 책장들은요,
아이들이 평소에 공부하고 있는 교재를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이들 책상 정면에요. 너무 많은 문제집을 배치하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학습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고요. 또 공간도 좀 좁을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책상의 정면에는 어떤 책 같은 거를 꽂아두기보다는 필요한 용품만 간단하게 뭐 연필이면 연필꽂이, 보관함, 아니면 계획표 이런 것들만 볼 수 있게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위인전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책상 바로 옆에 있는 책장에 위인전을 막 꽂아두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희 수강생분들 대부분도요, 거의 뭐 위인전을 많이 꼽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는 과학책, 수학책도 많이 꽂으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차피요, 아이들이 한 학년 지나게 되면은 이 한 학년 동안 쓰는 교재들이 있어요. 그 교재들로 그 책장이 거의 다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뭔가 구매했을 때는 막 이렇게 빈칸이 이렇게 있는 게 조금 싫잖아요. 그래서 이걸 꼽아볼까, 저걸 꼽아볼까 하고 이렇게 다 꽂아두시는데 그게 아니라 좀 비워두세요. 처음에 신학기 때에는 거의 비워두시다 보면은 학기가 지나면서 점점 아마 채워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딸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지나친 문구류도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되게 알록달록하고 예쁘고 그런 뭐 연필, 지우개, 테이프 뭐 다른 그런 기타 문구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책상 앞에 쭉 나열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다 꽂아서 눈에 보이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구류가 많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하다가 저거를 가지고 놀고 싶고 장난치고 싶고 그렇습니다. 뭐 별게 없다면 사실 우리가 지우개에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구멍을 뚫는 거 이 정도밖에 하진 않겠지만 옆에 너무 문구류가 많잖아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것도 만들고 싶고 이거를 가지고 한번 써보기도 하고 친구에게 그림도 그리고 편지도 쓰고 싶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책장을 혹시 문을 달 수 있다면요. 문을 다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가구들은요. 도어를 넣을 수 있는 옵션들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알록달록한 그런 색깔의 문제집이 형형색색 보이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많아지다 보면 굉장히 산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문을 닫아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지금 풀고 있는 그런 교재들은 눈에 띄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뭐 다 풀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풀 예정이거나 아니면 보조 교재로 쓰고 있는 것들은요. 이렇게 문을 닫아서 보관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아이들 뭐 준비물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문구류 같은 것도 보관할 때도 조금 보이지 않는 것이 아이들의 집중력 향상에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의자 하면은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허리가 편안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아이의 발이 땅에 닿아야 돼요. 발바닥이 땅에 닿아야 집중도가 올라가고요. 아이가 힘들지 않아요. 이게 허벅지나 허리나 이런 데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높낮이 조절이 되는 의자가 있기도 하고요. 또는 발받침이 있는 의자가 있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이요. 이런 의자들이 보통은 회전형이에요. 회전이 되는 게 많아요. 또는 바퀴가 있는 경우도 많죠. 저는 이제 바퀴가 있는 것들 중에서 회전이 되는 의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실은 보통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아이가 딱 앉으면 회전은 되진 않아요. 근데 약간 유격은 있어요. 요 정도 움직이는 유격은 있을 수 있고 대신 움직이진 않죠. 근데 이게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힘이 얼마나 세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다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개구쟁이인 아이에게는 바퀴가 있는 그런 회전형 의자는 저는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근데 평소에 좀 조용하고 차분한 스타일이고 또는 공부할 때 이렇게 움직임이 적은 친구들이라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유난히 장난을 많이 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책상에 앉아서 의자를 계속 돌리죠. 아무리 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몸을 돌려서라도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의자를 가지고 자기가 내려서 뱅글뱅글 돌리기도 하고요. 정말 상상 초월의 일이 보일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고정형 의자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정리하는 습관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학원을 좀 많이 다니게 됩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가방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 가방을 어떻게 보관하느냐? 아이들이 집에 오면 어때요? 옷도 그냥 휙 던져버리고, 그쵸? 가방도 휙, 여기저기. 집에 막 가방 여기저기에 막 이렇게 둘러보게 가방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가방을 걸 수 있는 가방 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는 가방을 보관하는 곳을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셔도 참 좋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오면 옷걸이에 내 옷을 걸고 그 다음에 가방과 실내 아주머니 또는 학원 가방도 걸고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습관이 되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아이들이요, 가방을 이렇게 막 내팽개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가방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가방의 집이 어디냐, 그 위치를 반드시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뭔가 과제물이 나왔거나 또는 학원 숙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정리를 하죠. 딱 정리를 했을 때 책상 위가 어떻죠? 굉장히 지저분해요. 먼지도 많고, 그 다음에 특히 지우개 가루가 많은데, 1, 2학년은 별로 없을 수가 있는데 3, 4학년 이상부터는 지우개 가루가 정말 말도 못하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뭐 서술형 문제를 틀렸다는 등 이럴 때에는 정말 지울 게 많거든요. 자, 우리 미니 청소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우개 전용 미니 청소기가 있는데 그거 너무 작아요. 한 제 손만한가요? 그렇죠? 한 좀 작죠. 작은데 이런 거 써요. 이런 핸디형 청소기. 꼭 청소기 광고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핸디형 청소기를 하나 구입을 해서요. 아이 방에 두세요. 그리고 아이가 자기 전에 자기 책상을 스스로 싹 정리를 하고 잘 수 있도록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면요. 어머님들의 일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방은요. 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기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 정화 식물 같은 거 놓아주시는 거 저는 추천하고요. 또는 공기청정기를 놓아줄 수 있으면 저는 그것도 추천드려요. 뭐냐면 아이의 공부방은요. 생각보다 저는 쾌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옛날에는 뭐 더울 때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쵸? 찬물에 발 담가가면서 공부했지만 요즘 아이들이 어때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래서 항상 이 공부방이 우리 집에서 가장 쾌적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거나 했을 때에는 환기도 자주 시켜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방을 뭐 예쁘게 꾸미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팁들을 활용해서 공부방을 이제 꾸며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아이가 그 방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환경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아, 우리 엄마가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구나를 아이 스스로 알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마 아이가 알 거예요. 그리고 새로 공부방 꾸며주거나 책상에 새로 들어오게 되면은 아이들 어때요? 모든 활동을 다 책상에서 합니다. 공부도 책상에서 하지만 그림도 책상에서 그리고 블럭 조립도 책상에서 하고요. 모든 걸 책상에서 하게 돼요. 그렇게 그 책상을 굉장히 좋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께서 보통 고민하시는 몇 가지 대표적인 그런 책상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제품은 일룸 제품이에요. 바로 그 피코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땅콩 의자, 땅콩 책상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시리즈인데요. 그 가구 홈페이지에서 제가 따온 것이니까 참조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모델을 보여드려야 하니까 저는 이미 산 지가 너무 오래돼서요. 아마 예전 모습을 갖고 있어서 제가 사진은 그냥 홈페이지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유아 때 책상을 선택할 때 아마 이런 모델들을 많이 쓰지 않을까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높낮이 조절이 그 성장에 맞춰서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계는 물론 있죠. 근데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아 때 이렇게 피코 책상과 의자가 있다면 초1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제가 보여드리는 이 책상은요. 컴포 프로라는 제품이에요. 높낮이 되는 책상으로 가장 유명하기도 하죠. 굉장히 사무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보이기도 아마 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책상은요, 약간 호불호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옆에가 조금 막혀있는 스타일이 좋아요. 아니면 앞에 부분이 좀 산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책상을 선택할 때 저희 딸과 함께 같이 다녔어요. 근데 제 딸은 이 모델을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 높낮이가 조절되는 건 좋은데 각도 조절이 싫다 그랬어요. 근데 물론 이 옵션은 뺄 수 있어요. 뺄 수 있고 물론 이렇게 높낮이만 조절되는 건 있는데 뭔가 이렇게 편해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앉아서 이 책상을 써보신 분들은요. 모두 다 편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초등 1학년, 2학년부터 바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 컴포 프로를 다시 선택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이 폭이 굉장히 이렇게 선택이 다양해요. 뭐 1200, 1400 등등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또 아이가 하나인 경우, 아이가 둘인 경우 이렇게 옵션도 선택할 수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이가 원한다면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특히 이 컴포 프로 의자가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제 팔걸이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좀 싫어할 수는 있고요. 그리고 팔걸이가 없어도 이렇게 높낮이 조절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 발이 발받침보다는 땅에 닿기를 원하는 친구들에게는 이 책상이 되게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장 많이 쓰는 책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바로 일룸의 링키 플러스 시리즈고요. 제 딸도 이 책상을 선택했어요.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감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책상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이제 요 위에 조명을 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정말로 이렇게 눈부시지 않고 밝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될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저 보조 조명 말고요. 여기 위에 붙일 수 있는 조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명을 선택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보조적인 그런 가구라든지 아니면은 보조 수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잘 되어 있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좀 선택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서랍을 내가 옵션으로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서랍장을 옵션으로 넣는다든지 이런 보조 책상을 옵션으로 놓는다든지 다 옵션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책상의 기본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이 옵션을 하나씩 다 넣다 보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공부방 환경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을 달 수 있으면 문을 달자고 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책상 바로 정면에 보이는 곳에 문이 없을 때와 문이 있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을 달아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책장에도 문을 달아주는 편이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저도 다 달았습니다. 뭐 닫은 건 아니고 가장 그 상단 부분만 달았는데 확실히 뭔가 지저분해 보이지도 않고 좀 집중도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링고 의자라고 하죠. 같이 보통 세트로 많이 팔고 있는 의자긴 한데 이 의자는요 이렇게 발받침이 있어요. 발받침이 있어서 아이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는데 이 의자의 최대 단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초등 저학년 때까지는 쓰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키가 큰 아이들 같은 경우 초등학교 3학년 이상만 되더라도 이 깊이가 의자의 깊이 있죠. 깊이가 아주 깊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뭔가 편안하지가 않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뭔가 걸터 앉는 느낌? 그래서 팔걸이도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 좋긴 하지만, 아이가 성장하면서 의자를 바꿔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몸집이 좀 작은 아이들은 좀 더 오래 쓸 수가 있겠죠. 이 링키 플러스 장점이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보조 책상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옵션으로. 그래서 이 보조 책상은 책상 밑으로 넣어도 되고요. 그냥 아예 단독으로 빼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이제 공부를 하거나
또는 홈스쿨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 오셨을 때 수업을 할 때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몇 가지 책상만 보여드렸는데 거의 대부분 이 정도의 기능을 벗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꼭 각도가 높이가 조절돼야 되고 각도 조절돼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아이에게 맞는 책상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그냥 엄마가 예쁘다, 엄마는 이게 마음에 든다 이렇게 결정하시기보다는 직접 아이와 함께 다녀보시면서 직접 앉아보기도 하고 한번 책도 넘겨보기도 하면서 실제 내 아이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 가구들을 선택하시면 아마 후회는 없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초등 때 한번 바꿔주고요. 또 중등 때 한번 바꿔주고 필요시 고등 때 바꿔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지금 사서 고등학교 때까지 평생 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사서 내 아이가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선택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공부방 환경 얘기해 드렸는데요. 정답은 없어요. 그쵸? 정답은 없고 각자의 환경에 맞게 선택하시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